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기업개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동사는 2013년 10월 코스맥스 BTR로부터 분할 신설돼서 2014년 3월에 설립이 됐고 4월 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화장품 ODM 전문 기업으로 전체 매출의 90%를 ODM 형태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및 유럽, 미국, 일본계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600여 개 고객사에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그리고 마스크 시트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기초 화장품 49.1%, 색조 화장품 42.2%, 기타 8.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2023년 3분기 잠정 매출액 4,582억 원, 영업이익 3,333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68.7%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맥스 기업 개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표님이 3분기 실적 발표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후실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얼마나 후실적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실적이 좋다, 호실적이라고 좀 불리는데 이 실적이 좋은 증가치가 과연 그 기준이 뭐냐? 그렇죠. 저는 사실 최근에 이 투자 행태가 좀 굉장히 좀 나쁘다고 보는 관점에 전년 동기 대비, 작년에 비해서 장사를 잘했으면 저는 호실적이다라고 보는데 맞아요. 지금 시장은 시장의 컨센서스, 시장이 예상하는 증권사의 눈높이에 부합을 하면 장사를 잘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맞아요. 것이고 증권사 눈높이에 못 미치면 이게 악재가 되는 이 흐름 이건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맞아요. 파라다이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작년 대비가 아니라 지난 분기 대비 감소했으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안 되죠. 모든 기업들이 업종에 따라서 계절적인 성수기 비수가 틀리죠. 그렇죠. 여름 장사 잘하는 데는 당연히 여름 실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겨울에 비수기에는 매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선크림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 기점에서에 대한 변동률보다 더 양호하다는 것은 지난해 같은 계절적 성수기 또는 계절적 비수기에 장사를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맥스 공시를 보면 네. 매출액의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작년 3분기 대비해서 15.5%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68.7%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2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4.4%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27.7% 감소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굉장히 장사를 잘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해서는 왜 감소했지? 계절적인 성수기 요인, 비수기 요인, 매출의 인신 요건들이 좀 더 다르다. 그래서 저는 QOQ 대비보다는 YOY 기준인 전년 동기 대비의 증감률을 따져보자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네.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신장 효과를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양호한 실적으로서 회사가 좀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오긴 했던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중국향 매출은 다소 준 바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 애국 소비 심리도 있었고 또 중국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중국향 매출이 조금 적게 나왔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화장품주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시장을 중국만 봐요. 그렇죠. 중국과 화장품을 연결해서 보니까 중국향 매출이 감소되면 어닝 쇼크. 맞아요. 중국향 매출이 증가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화장품 빅2 안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선방을 했다라고 해서 주가 좋았고 반대로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됐다. 8분기 연속 이익 감소됐다 해서 어닝 쇼크로 이 실적 작용을 좀 했죠. 네. 지금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중국향 비중이 좀 줄었다고 해서 어닝 쇼크. 맞아요. 그래서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것뿐이다. 코스맥스는 또 한국콜마는 좀 다르게 시장에서 오늘 크게 악재로 인식하진 않은 분위기. 오늘 뭐 4%대 좀 하락은 했지만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로 인식을 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화장품 섹터를 볼 때 중국향 비중에 대한 이 부분 이걸 이제는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향을 이제 깨어 넘어야 된다 하면은 약간 앞으로 생각하는 게 미국, 뭐 북미, 유럽, 네. 인도네시아, 뭐 태국 이런 쪽인 거예요? 일단 회사 측에서 개별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이 회사의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또 부가 설명자를 좀 내놨는데 네. 일단 뭐 일본과 중국, 미국 향의 어떤 간접 수출 증가 포인트. 지금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북미향 그리고 일본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좋았어요. 중국만 좀 안 좋아졌던 것이고 지금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중국 법인의 매출이 7.5% 정도 하락했고 순이익이 38.1% 좀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는 뭐 46억 원대를 좀 기록했다. 이 부분을 좀 우려했는데 전체 이제 미국 법인이 또 적자 기조를 유지했어요. 네. 이게 차이가 좀 있죠. 한국 콜마는 북미 시장 강했죠. 그렇죠. 그런데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중국도 좀 감소했는데 미국도 조금 감소했다. 그런데 이제 일분양 비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고 동남아시아 시장의 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시장은 굉장히 실적 성장을 좀 이어갔다.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한 어떤 공략치. 그런데 이제 미국 공장의 경우에 적자 기조는 제품이 안 팔려서가 아니라 오하이오 공장 폐쇄에 따른 어떤 비용 인식, 일회성 비용이에요. 이 부분이 3분기 실적이 좀 반영이 됐는데 4분기에는 북미향 그리고 일본향에 대한 한국의 ODM 화장품들의 어떤 수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좀 반영 효과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 부분도 광군제에 대한 어떤 매출 특수 부분은 4분기 이연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뭐 최근에 뭐 화장품 빅2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 공략 실패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고차원 트렌드라고 해서 애국 소비, 우리 거, 내수 브랜드 위주로 싼 거, 그리고 싸면서 기능성 좀 좋은 거, 이런 것들 좀 선호를 하는데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도 지금 과거처럼 뭐 설화수라든가 굉장히 고가 라인업 안 삽니다. 네. 올리브영 가서 색조 화장품 위주, 네. 굉장히 좀 저렴한 가성비 득템, 인디 이런 브랜드 그렇죠. 같은 거. 이런 브랜드 위주로 좀 사다 보는데 네. 지금 주요 제품 서비스 한번 더 보면 3분기에 잘 팔렸던 비중이에요. 지금 기초 화장품 관련 종목들 매출 포지션 49%, 색조가 42.3%. 이게 뭐냐면 네. 과거에 코로나19 때는 색조 화장품 비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3분기 리오프닝 이후에는 기초 화장 관련 제품류 49%더 우위에 있다. 이게 뭐냐면 기능성을 겸비한 저가 라인업, 소위 말하는 인디 브랜드의 시장이 지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인디 브랜드들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 ODM 업체인 이 업체 역시도 같이 시장 규모라든지 또 전망이라든지 이렇게 다 밝을 수 있다라고 봐도 좋은 거죠. 화장품은 저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한 3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향에 대한 화장품 수출, 물론 좀 화장품 공급은 되고 있었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사고 이게 입소문이 퍼져서 굉장히 확장성을 가져왔던 시대는 달라졌어요. 물론 이제 뭐 메뉴 화장품 브랜드의 어떤 리뉴얼이 안 돼서 그런 여파도 좀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중국의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좀 많은 성장을 했다. 중국산 화장품도 굉장히 좀 성장을 했고 고가 라인업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산보다는 프랑스산 화장품들의 선호도가 증가됐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부터는 화장품을 중국향 비중이 굉장히 높은 개별 화장품주, 개별 섹터를 좀 볼 것이 아니라 OEM, ODM. OEM은 위탁 생산, 화장품 대신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거. ODM은 우리가 개발해서 니네가 원하는 스펙대로 만들어서 공급해줄게.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브랜드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지금 이 인디 브랜드 화장품의 유통사들은 이 브랜드를 리뉴얼해서 화장품에 마케팅을 붙여서 물건만 팔아요. 그런 소득을 올리는 기업들 말고 OEM 또는 ODM사 같이 이런 다양한 고객사들의 확장성을 좀 가져가는.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지금 북미향, 일본향 각각의 일본 그리고 미국의 브랜드사들의 위탁 생산을 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장성들을 좀 더 가져가면 한국산 화장품의 어떤 북미 그리고 일본향의 확장 부분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의 확장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확실히 그냥 자체 브랜드 관련주보다는 이 ODM이나 OEM 관련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북미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동남아까지도 계속해서 시장 규모가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금 매력 있는 이 업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 기대감들을 굉장히 좀 우리가 눈높이가 커졌어요.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니까 네. 갑자기 화장품이 잘 팔릴 것 같고 3분기에 떼돈을 벌 것처럼 그쵸. 화장품 중에 좀 열광을 했는데 이게 지금 8월, 9월 보면 주가 네. 추이에서는 뭐 10만 원대 초반에 했던 게 단체 관광객들의 어떤 수요 기대감들이 9월까지 이어졌다. 9월에는 또 뭐가 있었죠? 9월 말부터 10월 초로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많은 유커들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네. 막상 3분기까지에 대한 어떤 역량은 사실 중국 관광객들의 단체 관광객 유입 효과들은 3분기보다는 4분기죠. 10월 네. 초니까 4분기 초입에 반영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9월 1일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저점 구간이 10월 12일 구간이었던 11만 원 구간까지 좀 밀렸던. 그리고 이후에 실적 기대감을 좀 가져갔는데 뭐 광군제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기타 뭐 화장품들에 대한 어떤 수요 기대감들, 뭐 미국 시장의 호재 부분들 이것들 있었지만 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생각, 시장의 눈높이에는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데 저는 4분기에 광군제에 관련된 이 화장품에 대한 비용 이슈가 4분기에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들 유입, 중국의 황금연휴 특수 효과는 4분기 초입이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4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보는데 오늘 주가 구간 지금 추세선에서 12만 4천 원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10만 7천 원, 10만 7천 원 구간에서 12만 원 구간, 10만 7천 원에서 12만 원 구간은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4분기 실적 기조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치를 좀 더 수반해 본다면 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10만 7천 원에서 12만 원 10% 구간 분할 매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전략들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다라는 거 생기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 공시연구소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